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오늘은 김정은 유고설과 같은 이런 집단 오보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드디어 짜잔하고 나타났죠. 그간 김정은 유고설 사망설에 놀아나고 이를 확산하는데 한몫을 한 언론과 소위 북한 정보통,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에 좀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실력과 내공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그간 가려져 왔던 진짜 내공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북한 관련 소설과 혹세무민으로 그간 재미를 보던 유튜버들 가운데 너무 큰 판돈을 걸었던 분들은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칭 북한 전문가들의 실력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집단적 오보와 오판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죽었던 김정은이 자꾸 부활해서 신격화되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 교의 부활과 영생의 신화를 깨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유고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신통력의 영역이지 정보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제가 43회 영상에서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귀신도 알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전문가들이 신통력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귀신과 경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망신당할 일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북한이 공개하기 전에 김정은 신상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외부 세계와 그에 관한 교신을 하거나 무선으로 내부적으로 교신할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만 알면 아무리 솔깃한 소문을 들어도 허무맹랑한 소설에 현혹되어서 망신당할 일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이런 대내외적 교신이 없으면 김정은 유고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라는 건 애초부터 존재할 수가 없고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는 것을 중국은 뭔가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미신에 사로잡히면 거기서부터 판단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서방 언론에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풀거나 중국 고위 인사가 국내 정치인이나 기업인에게 흘릴 때는 이를 믿기 전에 그 의도부터 의심해 봐야죠. 북한이 중국에 긴급 위로 지원을 요청한다면 분명히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할 것이고, 만약 정보를 누설하면 중국의 그 당 고위 간부라도 엄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고의적으로 언론 보도를 부추기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아내어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그런 진지한 시도가 없었습니다. 서방 정부와 언론이 중국 때리기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시기에 중국이 서방 언론이 솔깃할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 흘릴까 하는 그런 의심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언론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대신에 중국의 장난에 여지없이 놀아났습니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김정은 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정보를 과신하는 그런 경향이 오보를 키운 겁니다. 중국이 첩자를 수백 명을 북한에다 침투시켜도 김정은 유고를 확인할 척근을 어떻게 만나며 김정은 숙소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다 체포될 텐데 살아남는 그런 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 친중파가 있는 줄 착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중국과 장사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북한 권력층 내에
친중파는 있을 수도 없거니와 중국과 내통한다는 의심만 받아도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생존이 어렵습니다. 국내의 그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에 제보해줬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이 당 중앙위원급 또는 장관급 정도의 고위 인사라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유구에 대해서 알기는 아주 어렵고, 그 정도 간부가 알 정도면 우리 정부나 미국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집단 오보의 두 번째 이유는 희망적 사고와 확정 편향이 객관적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실제 죽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간절할수록 있는 그대로의 북한보다 보고 싶은 북한이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고 둘 사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정보 판단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하면 판단을 거르치기 쉽고 근거 없는 소문도 그럴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86년도에 김일성 사망설 소동도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방에 인공기가 바람에 휘날려서 조금 낮게 걸린 것 같이 보이면 그게 갑자기 조기를 개항한 걸로 보이고, 평소에 흘러나오던 음악도 모두 장송곡으로 들리던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재발한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탐지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한반도 상공에서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인 미군 정찰기도 마치 김정은 유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히 날아온 그런 정찰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말은 자세히 뜯어보면 모두 모른다는 말을 조금 매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인데도 뭔가 있다는 그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렇듯이 희망적 사고와 확정 편향에 사로잡히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헛것이 들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끝으로 북한 전문가들이 그간 누려온 무제한의 오보의 자유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간 언론이나 농객들이 북한에 대해서만큼 광범한 오보의 자유를 누린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신비스러운 그런 집단이고, 근거 있는 정보를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아무리 오보를 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오보만큼은 책임질 일도 없고 추궁받을 일도 없습니다. 오보를 아무리 많이 내도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간 그런 관행과 문화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보도의 신뢰성에 대한 별 고민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형 오보를 질러버리는 것도 예사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정착되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도 심각한 정보 판단의 오류 때문에 망신당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4년 전에 국정원이 처형되었다고 보고한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몇 달 후에 7차 당대회에서 중앙군사위원 겸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오른 그런 사례가 대표적이죠. 북한 관련 첩보를 다루는데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필요한 정보의 10분의 1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 자산을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도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보 기만과 교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부로서는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리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10%도 안 될 유고 가능성보다도 90% 이상의 살아있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게 확률론적으로도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실제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특이사항이 관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안 보인다고
건재를 확인해주는 것도 언젠가 한 번은 크게 망신을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일은 아닙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어느 쪽이든 확인해주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정보 능력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